안녕하세요. 박마루의 뉴 공감세상 특별 MC 손자입니다. 여러분, 디딤 씨앗 통장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가요? 뉴 공감세상에서는 오늘도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디딤 씨앗 통장을 통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있는 두 분도 함께 모셔봤는데요. 먼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개발원 허정회 원장님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정필현 관장님, 그리고 서울 오케스트라 김희준 단장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디딤 씨앗 통장으로 꿈을 키워나가는 두 분이시죠. 김진현 씨와 김영지 씨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원장님부터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허정회 원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복지TV 측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오늘 이 좋은 프로를 보시고 디딤 씨앗 통장에 대한 관심과 많은 후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필현 관장님께서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정필현 관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자립을 준비하는 많은 아동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희준 단장님께서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오케스트라 김희준입니다. 우리 드림캐쳐스 아이들을 위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디딤 씨앗 통장을 알게 돼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진현 씨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인 김진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영지 씨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학과에 재학 중인 김영지라고 합니다. 네, 아주 짧고 간결하게 인사 전해주셨습니다. 이 디딤 씨앗 통장이 정말 수많은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허정혜 원장님께서는 네. 이 디딤 씨앗 통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디딤 씨앗 통장은 네. 가정 형편이 어려운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들에게 네. 나중에 커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아동 청소년들에게 한 달에 4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아동 청소년들을 후원하는 후원자와 또 정부가 1대1로 네. 매칭을 해서 네. 그 아동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후원금이 네. 적립되게 하는 그러한 좋은 제도입니다. 이제까지 한 10만 명 아동들에게 네. 금액으로 치면 한 3,700억 원의 그 금액이 그 아동 청소년 통장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정필현 관장님도 저희 프로그램의 첫 번째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출연해 주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가정위탁 제도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네. 친가정에서 아동이 양육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네. 사실은 위탁 가정이 일정 기간 양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정위탁 아동들도 디딤 씨앗 통장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적으로 이 디딤 씨앗 통장이 자립하는 그런 시기에 아동들에게 많은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지지와 격려를 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관장으로서 디딤 씨앗 통장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디딤 씨앗 통장은 자립을 하는 그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시드머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위탁 가정에서도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다 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이 가정위탁이나 아니면 양육시설이나 그룹홈이나 상관없이 자립을 위한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립을 위한 준비에 있어서 사실은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일반 시민의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김희준 단장님께서는 또 다른 마음으로 출연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 나와주셨나요? 저는 이번 이제 디딤 씨앗 통장을 통해서 저희 드림캐쳐스 아이들이 네. 더 많은 아이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불러주셔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디딤 씨앗 통장을 통해서 사회의 첫 발을 내딛고 있는 두 분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꿈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김진현 씨와 김영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인 김진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제 이야기를 전해드리니 감회가 무척 새롭고 떨립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 들려드리기 앞서서 먼저 이분을 아시나요? 이분은 2002년도에 현대생활백서라는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고혜성 씨입니다. 지금은 자신감 대통령이라고 불리시는 분인데요. 이분의 유행어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되지라는 유행어를 유행시킨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께서 유행시키신 이 말, 저의 삶에 비유했을 때 가장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음악을 했습니다. 저는 클래식 작곡을 했고 음악 선생님이 초등학생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외교학과를 재학 중입니다. 굉장히 다른 분야죠. 왜 제가 음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냐면 바로 돈 때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뉴스 기사에서 피아노 전공을 하기 위해선 1억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영화 전공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액수죠. 저는 현재 할머니 밑에서 성장을 하고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께서는 지금 82의 연세를 가지고 계신데 저희 할머니께서 경제적 활동을 하실 수 없으니까 저는 기초생활수급자겠죠. 기초생활수급자 연간 월 수입은 보시다시피 85만 원 2인 가구 기준입니다. 85만 원으로 음악을 계속해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할머니께서 노령연금을 타고 계시기 때문에 노령연금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액수라고 한다면 더더욱 적은 액수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치라고 생각을 했고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돈 문제 때문에 저는 꿈을 접게 된 것입니다. 저 같은 음악을 하는 사람 이외에도 돈이 없으면 계속해서 학업 능률이 떨어지고 학업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업 능률이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영세민 거주주택이 많은 지역이었는데요. 때문에 사교육을 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공부에서 도태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저와 같은 친구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는 이 아파트는 제가 살았던 대전에 위치한 파남동 아파트인데요. 여기 생명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는 친구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조그만 공부부터 가르치고 그리고 석식 지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친 친구들인데요. 지금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습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 고등학생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시절도 오래됐지만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이 아이들과 함께 계속해서 저도 성장하고 이 친구들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화가 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앞에 보시는 이 급식이 그때 사진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부실한 급식이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먹는 급식도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밥과 콩나물국, 그리고 시래기 무침, 그리고 김치, 볶음김치, 콩자반 이렇게 반찬이 나왔습니다. 고기 반찬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커나가는 아이들한테 너무 급식이 부실했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살인자가 있습니다. 오원춘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은 중국인이십니다. 중국인이시기 때문에 외국인 교도소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교도소의 식단입니다. 외국인 교도소의 식단은 다음과 같은 식단을 보입니다. 굉장히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돈이 없으면 공부를 못하고 돈이 없으면 범죄자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이었지만 청소년으로서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제가 바라는 그 정의로운 사회에 한 발짝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로 2013년에 위촉됐습니다. 여성가족부라고 하면 흔히 여성에 대한 부분들만 생각하시는데 청소년에 대한 정책들을 다분히 펼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이 부서에서 저는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하는 단체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책 제안 활동을 시작합니다. 앞서 봤던 급식 지원부터 그리고 예체능 교육 지원 사업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제가 제안서로서 정부에 제안하고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누리 카드라는 카드가 있었는데 과거 문화바우처 사업에서 문화누리 카드로 변환하는데 개편 작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더더욱 문화생활에 그리고 여가생활에 더더욱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저는 이끌었습니다. 이 밖에도 저는 계속해서 저와 같이 가정위탁 아동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위탁 아동이라든지 많은 친구들의 자립들을 돕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봉사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많은 활동들과 상장 그리고 장학금들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운이 좋았고 그리고 제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안 되는 것에 대해 부딪혔다라는 게 제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어도 꿈을 꾸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사회. 돈이 없다라는 어떤 한계점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부수려고 하고 사회적인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작은 발걸음으로부터 제 활동들이 시작됐고 지금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안 되는 벽에 부딪혔을 때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벽을 깨부수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삶을 바꾸는 데 가장 큰 일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김영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장과 자립 그리고 꿈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될 김영지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까 들었다시피 김영지이고 대학교 1학년 20살입니다. 그리고 저는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 속초 출신의 1남 2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노는 것을 좋아하고 바깥으로 놀아다니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친구들과 놀고 그렇게 꿈나라로 가는 것이 낙이었을 만큼 노는 것을 되게 좋아했는데요. 그러다가 원래 살던 동네보다 더 큰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어 그것을 계기로 6살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피아노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성적이었지만 자유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에서 하는 틀어박힌 연습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역 콩쿠르에서 전체 대상을 타게 된 것이었는데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저의 재능을 확인하게 되었고 또 무대에 서는 설렘과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중학교가 지나 고등학교에 입학하기까지 더 많은 경험과 실력을 쌓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예술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여 또 전공을 심화적으로 배우고 열심히 집중하여 연습하여 마지막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은 열심히 노력하여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 진학하여 열심히 갈고 닦는 중입니다. 디딤 씨앗 통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던 방법, 그런 것 도움 중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디딤 씨앗 통장은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대1의 정부 매칭 지원금인데요. 저는 이것을 초등학교 재학 중 저소득층 후원 기관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만 18세가 된 후로 이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감사드렸고 또 제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는 것에 대해 뿌듯하기도 한 마음을 들었습니다. 저는 디딤 씨앗 통장을 대학 등록금, 기숙사비, 그리고 저의 음악적 성장을 위한 개인 레슨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요. 뒤에서 얘기할 내용에서 대학 등록금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레슨비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얘기할 내용은 드림캐쳐스라는 것인데요. 제가 드림캐쳐스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사회복지기관에 가서 하는 장학금에 지원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학금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정말 저는 되게 슬픈 마음이 들었지만 하지만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롯데마트에서 지원하는 드림캐쳐스라는 곳에 지원을 또 해보지 않겠느냐고 하셔서 어쩌다가 보니 알게 되었고 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디션을 통해서 서울 오케스트라에서 오디션을 봐서 제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드림캐쳐스의 활동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드림캐쳐스는 주 1회 1대1 레슨 지원을 받고 또 오케스트라 합주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처럼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나 또 많은 학생들에게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폭넓은 음악적 경험을 위하여 공연 관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대1 레슨과 오케스트라 연습을 바탕으로 한 음악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 포스터는 작년에 연말에 저희 드림캐쳐스가 참여한 공연인데요. 저도 이 음악회에 참여하여 독주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미래의 꿈은 피아니스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것이 정말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보답하는 의미와 그리고 많은 소외계층들과 많이 상처받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은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이 화면의 배경이 되는 인물은 피아니스트 랑랑인데요. 이 피아니스트 랑랑은 자신의 재단까지 설립한 피아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적으로 음악을 나누고 그런 마음이 저에겐 많이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처럼 저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많은 음악 학도들을 위한 음악학교를 설립하고 싶은데요. 정말 경제적 지원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말 서로와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또 공동체로서의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중할 수 있는 음악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 저가 지금까지 온 것처럼 정말 그런 친구들에게 또 나누고 또 사회적으로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이 또 후원을 할 수 있고 그런 순환을 만들고 싶은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정말 많이 부족하고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깨달아야 할 것도 많지만 정말 이런 꿈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이 많은 기회들을 잡고 제가 더 노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 정말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진현 씨는 그 또래 친구들과는 다르게 그 꿈과 목표가 아주 뚜렷하고 또 정확하다고 이렇게 느꼈거든요. 이 디딤 씨앗 통장의 도움을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알게 됐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하셨나요? 저는 먼저 제가 알았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 할머니께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디딤 씨앗 통장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정부 매칭금이 있고 제가 넣는 금액이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에 들어서니까
굉장히 그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었고 굉장히 졸업을 하고 나서 자립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재수를 해서 대학을 입학하게 됐는데 재수할 때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집에 있어서 많은 생활비가 들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디딤샷 통장을 통해서 생활 지원이 됐었고 더불어서 운전면허를 제가 취득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원비도 함께 했었고 그리고 생활비도 그리고 운전면허 취득에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교육뿐 아니라 네. 이런 생활 전반적인 부분까지 큰 도움이 네, 됐다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진현 씨를 보니까 제가 좀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봉사를 시작으로 멘토링 활동, 진로 강의, 또 해외 봉사 활동까지 정말 수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뽑고 싶은데요. 네. 한 번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번 연도 5월 달에 청와대에 가서 김정숙 여사님과 함께 대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대담을 했나요? 그때 그 바람개비 서포터즈라고 아동자립지원단에서 선발하는 바람개비 서포터즈는 저와 같은 가정위탁 아동이나 아니면 시설위탁 아동이 자립했을 때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조언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네. 저는 바람개비 서포터즈 일원으로서 그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고 네. 청와대에서 제가 어려웠던 것들과 그리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확약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눈 게 정책적으로 변화가 됐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깊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처음 시작했던 아까 제가 발표에서도 진행했던 그 아이들 제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교육봉사의 아이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그 아이들은 지금 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있고요.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성장하는데 계속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고 같이 함께 성장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죠. 고등학생 때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네. 그냥 단지 교육봉사에만 매진했던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같이 축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목욕탕을 같이 가던가 아니면 짜장면을 같이 먹던가 굉장히 제가 사비를 털어서 아이들과 함께 할 정도로 네. 아이들과 친밀도도 굉장히 높았고 애정이 그만큼 깊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한테 뜻깊은 활동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아까 앞전에 말씀해주신 그 바람개비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네네. 그 김정숙 여사님과 대담을 할 때 어떤 제도 개선을 요구해서 그게 확약을 받았다 말씀해주셨는데요. 어떤 제도 개선을 요구하셨나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우선 법정 대리인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그 핸드폰을 만들 때 가정위탁 아동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미성년자라고 가정했을 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서명과 동의가 있어야만 그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정위탁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선생님들께서 아니면 보호자 할머님 그분들께서 법정 대리인으로 그 동의를 하실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자립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렸고 그리고 현재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네. 가정위탁 아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대전에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전에 살았던 곳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지역에 따라서 자립정착금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모든 아동들이 같은 금액을 받고 자립정착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했던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 네. 변화를 약속받았습니다. 네,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이 앞서 말씀해주신 활동을 하면서도 학업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현재 지금 파킨슨병 4기의 중증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그냥 요양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전문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요양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제가
전문적인 부분들을 공부하고 학습하고 한다면 할머니를 모시는데 조금은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 저는 네. 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큰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요즘 젊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꿈이라고 하는데요. 진현 씨에게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큰 고민이신가요? 저도 이제 마지막 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취업을 이렇게 직면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입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급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 할머니를 모시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업,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조금은 더 큰 급여를 받고 나중에 제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은 공기업에 입사해서 꿈을 지금부터 펼칠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깊습니다. 네. 그 고민이 하루빨리 아주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또 진현 씨의 고민을 옆에서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다면 어떤 분이신가요? 먼저는 저희 할머니를 뽑아야겠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분은 저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담임 선생님입니다. 네. 같은 선생님이시거든요. 2년 연속 같은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2년이 깊네요. 예, 그렇죠. 네. 보통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저희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가정의 상황을 다 아시고 제 할머니의 요양에 있어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항상 배려를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 자율학습이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무입니다. 네.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할머니를 보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주셨고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실 때 그렇게 되면 저희 그 병결이나 이런 결석 처리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 입시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까 봐 많은 배려도 해주셨고요. 그 외에도 저희 할머니께서 아프실 때 병원비에 보태라고 학급 친구들에게 돈을 조금씩 모아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집에도 그렇고 저한테 후속적으로도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주시고 있고요. 네. 제 자립에 있어서도 큰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던 학교에 부르셔서 매년 저한테 강의를 요청하시고 계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께 감사 인사 한번 전하시죠. 네. 제가 방송을 찍는다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선생님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남자라 보니까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 문자 메시지로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카메라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감회가 새롭네요. 저는 그 선생님이 없었다면 대학도 들어가기 어려웠을 거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 모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선생님께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 같은 아이들이 나왔을 때 그 친구를 저와 같이만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 친구는 분명히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이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활약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요청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선생님 성함을 한번 불러주세요. 최영봉 선생님이십니다. 네. 어느 학교 최영봉? 지금은 동대전 고등학교에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지금까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진현 씨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정필현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정말 대견한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 기성 세대로서 참 본받고 배워야 될 것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도 나눔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일 텐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꿈도 안 잃고 그런 꿈을 정말 자기의 삶의 목표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대견스럽고 거기에 지지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요. 그리고 이러한 꿈들을 놓지 말고 지금의 마음가짐을 잘 성장시켜서 반드시 목표하는 바를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허정래 네. 원장님께서는 이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로 꿈과 목표가 너무나 확실한 네. 대단한 청년을 오늘 한 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격려의 박수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현 씨는 가만히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네. 본인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네. 그 동네에 있는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또 가르치고 그냥 그만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인생의 선배로서 아이들의 멘토로서 그렇게 아이들을 지도해 오고 있고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그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거를 해결해 보려는 그러한 대단한 그 지혜도 동시에 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 본인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매사에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해가지고 그거를 헤쳐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훌륭한 이 청년으로 우리들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꿈은 진현 씨처럼 이렇게 꾸어야 됩니다. 꾸어야지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거죠. 꿈이 없으면은 그냥 무의미한 삶이 되고 맙니다. 하루하루 헛된 삶이 되고 말죠.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때 혹시 그 꿈의 속도와 방향은 조금 틀어질지 몰라도 반드시 내가 품고 있는 그 꿈은 소중한 꿈은 이루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격언처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처럼만 살면은 반드시 하늘도 도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진현 씨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우리 한번 다 같이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정말 이 원장님의 조언 덕분에 앞으로 진현 씨도 이 꿈을 꾸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단장님께서는 또 진현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듣기에는 이제 젊은 친구가 네. 너무 야망도 있고 예. 꿈도 있고 올바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학생들, 다른 친구들한테 많은 이렇게 모범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친구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친구가 이제 자기 꿈을 펼치기 위해서 꼭 성공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저는 솔직히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아낌없는 찬사와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영지 씨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쳤고 또 대학교에 입학한 지금도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미래에는 어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까 말했듯이 네. 저는 정말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은 음악을 정말 만들고 싶습니다. 네. 정말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게 저도 그렇게 막 쉬운 생활은 아니었지만 저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는 음악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정말 음악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이야기 중에 재능이 있고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걱정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정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 영지 씨 또한 꿈을 펼치기 위해서 롯데마트 그 드림캐쳐스 오케스트라에서 활동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활동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라고 할까요? 일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좀 보람되다 이렇게 느꼈던 순간이 있었나요? 저는 아무래도 작년 연말에 열렸던 드림캐쳐스 콘서트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저는 입시생이었기 때문에 정말
같이 함께 하지 못했고 사실 연습도 그렇게 많이 같이 하지 못해서 저는 독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되게 그런 것을 많은 관객들이 되게 저의 진심을 알아주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저희 드림캐쳐스 오케스트라가 정말 이런 콘서트도 같이 할 수 있겠구나, 또 다음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구나 생각해서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독주라는 것을 맡기실 정도였으면 아마 실력이 출중하셨기 때문에 맡기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영지 씨는 현재 대학교에 막 들어간 새내기인데요. 이 같은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영지 씨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저희 대학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즘 세상에는 한 가지만 잘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를 더 찾고 그것을 더 개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쪽을 조금 더 제가 고민하고 또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을 위해서는 혹시 하고 있는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사실은 네, 아직 그렇게 새내기라서 네, 그렇죠? 많지는 않아서 네, 학교에 적응하기에도 지금 사실 벅찰 수 있는 시기인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지 씨처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도움을 주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지만 저는 1순위로 부모님을 꼽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피아노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격려와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네. 금전적인 노력, 금전적인 금전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정말 네. 마음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정말 많은 감동을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음악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또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영지 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는데요.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영지 양이 이렇게 여태까지 보여줬던 그 모습은 네. 눈빛부터가 일단 틀리고요. 자기 꿈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예.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지켜봐 왔을 때 본인이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타났고 지금도 사실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만큼 꾸준히 자기 꿈을 펼칠 때까지 꼭 포기하지 말고 네. 함께 계속 해나갈 수 있게 저희가 옆에서 항상 격려하고 지도하고 네.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님부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복지TV의 박마루의 공감 세상을 통해서 이렇게 두 멋진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감동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두 아름다운 청년들의 꿈과 목표와 희망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관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눔이라는 거는 사실 나를 포함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눔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 사실 미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영지 양이 말했던 것처럼 나눔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누는 겁니다. 흔히들 내가 쓰고 남으면 아니면 나중에 여력이 있으면 좀 나누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나누지 않으면 나중에도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은 걸 좀 배운 것 같아요. 영지 양과 진영군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고 어떻게 나누는지를 배웠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앞으로도 이런 나눔을 좀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눔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단장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마루의 공감 세상 진짜 오늘 많은 공감을 느꼈고요. 이 두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꿈을 펼쳐나가는지 앞으로 꾸준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현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많은 말씀 드린 것 같아가지고 더 말씀드릴 게 있나 했더니 저는 마지막으로 할머니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방송 나갔다고 저는 전달 드렸었는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동네 분들한테 항상 자랑하시고 뭐 저에 대해 항상 아낌없이 찬사를 보내주시던 분인데 네. 저희 할머니께서 계속해서 저한테 찬사를 보내시고 저한테 응원이 되는 것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는 게 저한테 가장 큰 응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네. 계속해서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시게 살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머니. 아, 네. 너무 감동적인 네, 메시지 전달이었습니다. 저도 할머니께서 아주 건강하게 오래오래 네.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영지 씨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복지TV에 출연하게 돼서 일단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또 전하고 싶고요. 정말 이런 후원을 받고 그분들의 후원을 받은 저희들이 조금 더 또 나아가서 다른 분들에게 힘과 꿈을 드린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영지 씨가 나와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아동들의 미래를 위한 디딤 씨앗 통장의 후원자가 되고 싶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02790-0786번호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월 4만 원으로 아이들에게 정기 후원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정성이 모여서 큰 희망이 되는 디딤 씨앗 통장. 오늘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과 또 그 꿈을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개발원 허정회 원장님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정필현 관장님, 그리고 서울 오케스트라 김희준 단장님, 그리고 김진현 씨와 김영지 씨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이 다 가기 전에 나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뉴 공감 세상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롯데마트 경영지원본부장 김창용입니다. 먼저 복지TV의 디딤 씨앗 통장 아동이 전달하는 자립 이야기 프로그램에 드림 캐쳐스가 함께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 드림 캐쳐스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실현하는 꿈나무들을 상징합니다. 2016년 12월 음악적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기에 그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을 위해 드림 캐쳐스는 탄생하였습니다. 롯데마트는 드림 캐쳐스를 통해 음악 재능 꿈나무들에게 매주 전문 레슨과 합주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악기, 콩쿨, 공연, 장학금 등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꿈나무들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연습하고 함께 노력해 주었기에 꿈꾸던 음악대학에도 진학하고 전국 콩쿨에서 1위도 하는 등 기분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앞으로도 자립에 필요한 씨앗을 심고 장기적 재능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사회의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신 사회복지협의회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자신만의 멋진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꿈나무들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드림 캐쳐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 안정선입니다.
사람들은 자립을 누구로부터 독립해서 완전히 혼자 사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립은 누군가와 적절한 의존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동들은 부모나 다른 쪽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사회에서 자립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디딤돌이 하나 있으니 디딤시아 통장은 우리 아동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동들이 디딤씨앗에서 힘을 받고 우리 좋은 어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사회에서 좋은 어른으로서 자립을 잘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복지협의 회장 서상목입니다. 디딤시아 통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아동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는 아주 소중한 그런 제도입니다. 2007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그동안 한 7만 명이 넘는 아동들에게 혜택이 갔고 또 금액수도 지금 3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에 후원을 해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복지TV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많은 아동들이 벌써 이 통장의 혜택을 받고 사회에서 아주 성공적인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야말로 가장 생산적이고 또 보람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사회복지협의회는 이러한 사업이 좀 더 이제 확장이 되고 보다 맞춤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아동들이 보다 사회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또 후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